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바람 관계법규 이상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뉴페이스 한 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35회부터 다음 연도 시험이 되어지겠죠. 35회 기본이론 감정평가 실무 2차 과목을 담당하실 황연아 평가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연아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또 강의를 또 준비를 또 하셨나 봅니다. 그러게 됐네요. 저도 소문 들어봤더니 뭐 너무나 잘하신다고, 그렇죠? 뭐 평가 실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뭐 제가요. 이런 자평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쵸. 업그레이드 시켰죠, 제가. 농담이고요. 김상환 평가사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1차 과목에 대한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일단 2차 과목에 대한 공부의 방법, 과목 특성,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저는 뭐 1차 과목의 부동산 관계법규, 감정평가 관계법규만 제가 몇 년 했는지 아세요? 10년? 25년 했어요. 25년? 네, 그렇죠. 굉장히 오래 했죠. 그렇죠. 저도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수업을 했고 이제 뭐 관계법규의 맘모스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모나이트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을 말씀을 드리면 다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관계법규는 어려운 과목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같은 시간에 보는 회계학하고 같이 가보는데 회계학의 점수가 모자른 거를 관계법규로 채워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법규는 80점은 고도 나와줘야죠. 워낙 그렇죠?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말은 그냥 받게 해주시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고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는 이제 회계학을 좀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뭐 학원론하고 뭐 민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학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 대부분들 경제학도 많이 또 어려워하죠. 그쵸. 평가사님은 처음에 1차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회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맞아, 같아요. 나도 회계가 어렵더라고. 저도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배웠었는데 회계는 좀 워낙 날아가기도 빨리 날아가고 용어도 어렵고 뭐 대체도 좀 모르겠고. 통계하고 짜증나. 아, 그죠?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또 우리 또 회계학 쌤도 또 이종화 쌤이 사실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해주실 것이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1차 과목을 통과를 한다. 그럼 1차 과목 통과하려면은 가장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이 뭐라고 평가사님 생각하십니까? 관계법규 아닐까요? 관계법규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제회계. 걔네는 경제회계. 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음. 학원론은요? 학원론은 쉽죠. 네. 비교죠. 대부분들이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원론은 좀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좀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학원론도 그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좀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하는 그렇죠. 또 그런 범위도 유형이 점점 늘어나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와이드해지는 것 같아요. 네. 범주가. 그래서 학원론도 무시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회계랑 경제학을 꼭 수성하시고 평균 이상 맞아서 수성하시고 관계법규 학원론에서 이제 점수를 보충해주고 민법은 적어도 평균 이상 맞으면 문제가 그쵸. 없겠다 싶어집니다. 그럼 2차 과목의 공부의 방법은 우리 평가사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1차 과목 선생님이니까 아시겠지만 음.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골라내는 게 1차 맞아, 과목 맞아. 시험이라면 2차 과목 시험은 논술형이죠. 맞아. 논술이라는 건 이제 백지에다가 내가 직접 이렇게 쓰는 거죠. 답안을 써야 되는데 목 잘 잡아가지고. 그쵸. 그러려면은 일단은 그냥 답을 단순하게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맞아. 그 쟁점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아야 또 답을 쓸 수 있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어쨌든 2차도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분석해내고 그걸 맞아. 얼마나 내가 잘 답안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가 맞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2차 과목은 일단은 내가 배워야 되는 과목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정확하고 좀 쉽게 빨리 습득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보는 공부 방법이 가장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오면 그 사원 포섭이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쵸. 사원 포섭이 안 되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말 많이 해요. 1차건 2차건 객관식 주관식이긴 하지만 항상 키워드, 키 센텐스 맞아. 이거 찾아야 돼요. 그 찾아서 서술하거나 골라야 되는 거죠. 음, 전형적으로는.
그러면 2차 과목의 과목을 소개한다면 몇 과목이 있죠? 2차 과목은 3과목이 있죠. 음. 감정평가 실무, 그쵸. 감정평가 이론, 그렇죠. 감정평가 법규 이렇게 3과목이 아. 있는데 실무 이름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무? 실무죠. 실무. 저는 실무를 하는데 3과목 이름만 들어보면 3과목이지만 이름에서 사실 유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치, 민법, 관계 음. 법규 어떤 건 조금 알 것 같잖아요. 음. 1차는. 근데 실무, 이론, 법규 사실 잘 뭔지 모르겠고 들어다 보면 내용도 좀 되게 많아요. 맞아. 2차 엄청 과목 많죠. 특성이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3과목인데 제가 가르치는 실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해서 평가사가 되면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하죠. 그거를 모의로 작성해보는 시험이 실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차 과목을 공부해서 결론은 1차 붙는 건 당연한 거고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차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감정평가 실무 과연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일단은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실무의 공부 범위를 빠르게 먼저 습득을 해서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점점 살을 붙여가는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실무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낯설죠. 일단 공부해야 되는 것 자체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평가서를 쓰는 목차를 좀 일단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수를 다루는 시험이다 보니까 계산기도 좀 빨리 쳐야 되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던 저는 공부할 때 되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어렵다 생각하면 이제 끝날 때까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들어보면 참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단순하지 않고 그쵸.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그렇죠, 어떤 게 그렇죠. 이루어지는지를 좀 배우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시다 보면 오히려 좀 쉽고 재밌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실무도 이게 밑에가 넓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쵸. 채워놓을 게 많은 거예요. 이 베이스를 닦는 게 좀 어려워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시는데 이 기초만 좀 닦고 시작하게 되면 살을 채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요. 감정평가 실무가 가장 2차에서 어려운 과목이지만 기본적인 목차를 잡아주고 네. 베이스를 채워나가면서 네. 디테일한 계산기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부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트렌드를 키운다고 한다면 그쵸. 충분히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쵸, 교수님한테 그거를 배워야죠. 이제 제가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황현아 평가사님한테 다 지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쓸지,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어떤 내용으로 베이스를 깔고 네. 개선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의 합격의 등대가 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시겠네요.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혀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실무계 일타가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노력해 와야죠. 만난 거 한번 먹읍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네. 1차 과목, 2차 과목의 공부의 방법, 뭐 과목 특성 차이 이런 거 말씀드려 봤고요. 평가 실무에 대한 효율적인 공부의 방법도 말씀드려 봤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황현아 평가사님의 강의를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앞으로 어떤 강의 하실 것인지 네.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강의하실 것인지 또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강의하실 것인지 이걸 좀 앞으로 수험생분들에게 좀 알 수 있게 일목요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실무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강의가 기본 강의일 거예요. 기본 이론. 네. 기본 이론 강의는 저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일단 제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는 실무는 어렵지 않구나. 실무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져가면 왁구는 채울 수 있구나. 사실 실무의 왁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이번 강의의 목표예요. 실무의 틀을 만들자. 그쵸. 네, 제가 또 비동을 해서 실무의 틀을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인데 원래 그 왁구란 단어가 그 나이에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운동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무를 작성하는 틀을 만들어 드릴 건데 이게 실무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맞아요. 있겠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응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이 안 되면 이제 응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 목표는 최대한 쉽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훑게 해드리는 게 이 제 강의의 목표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기본 강의로서 실무의 A부터 Z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 어떤 목차로 이루어져서
작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떠먹어드리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일단 제 강의는 첫 번째로는 오늘 배울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본문적인 내용으로 목차 설명을 해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조금씩 같이 풀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가게 되는 강의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냥 실무는 문제집을 봤을 때 내가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 문제집을 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라는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실무 좀 특징이거든요. 뭐 이론이나 법규 같은 거는 쟁점 던져주면 쓴다. 이게 답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지만 실무는 그 문제가 있으면 답으로 엮어가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 연습하는 걸 좀 도와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입체적인 과목이군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단편적인 게 아니라 네. 되게 재밌는 과목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황윤아 평가사님한테 많은 지도 편달 받으셔가지고 그런 실무가 재밌어지는, 쉬워지는 또 결국은 목표는 합격이라는 목표 이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윤아 평가사님 수업을 그럼 과연 어떤 수험생들이 들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 수업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 안 하고 강사가 생각을 해주고 나한테 그 생각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떠먹여준다? 쉽게 떠먹여주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무를 네.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본인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떠먹여주는 수업을 듣자. 네. 그러면 다 들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다 들어야죠. 그렇군요. 여러분 다 들어야 됩니다. 이상 황윤아 평가사님과 함께한 강사 소개와 공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공부에 있어서 잘 합격하는 길로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